깔창 생리대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직을 떠나는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들, 현실적인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사회복지사는 이제 봉사하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사도 다 급여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 하신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저희도 또 시민들께서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단체에서 좋지 않은 소식, 후원금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회복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법으로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엄하게? 네, 정말 엄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을 보거나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의로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또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보내주시는 성의들을 도울 때 정말 잘 도와야 되거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결식아동 들을 도울 때도 어떻게 도와야지 이 아이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깔창 생리대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소녀의 생리대 살 비용이 없어서 깔창으로 사용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전 국민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사춘기 소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생리대를 지원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친구들이 볼까 두렵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의로 호의를 베풀더라도 이 사람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돕는 것인가. 물론 생명과 직결되거나 건강과 이렇게 직결됐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시급한 사안에서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하나 돕는 과정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부 사회복지사를 향한 폭언, 폭행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님들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법적 자문,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현재 잘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이 부분은 부족하다 싶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같은 곳을 이제 최일선 현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치 않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증진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사회복지사가 최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거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큰 법인이 아닌 이상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규모 기관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만 조금 네, 이건 제가 좀 질문을 그렇게 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들만의 장점이 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가 사실은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돕는
모든 과정으로서 스스로 이겨내시거나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던 분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시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 생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구나, 의미 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진입하신 선생님께서 한마디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될지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뭐 좋은 일일 것 같아서 많이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왜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시작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이 일이 즐겁지 않고 보람되지 않는다면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직업이 사명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 분야의 나름대로 사명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명감 없이 쉽게 시작했다가는 사회복지직을 떠나는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잘 고민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질문해서 확신이 들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정수현님의 꿈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거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오기 전에 저도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농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곳에 내려올 때는 농촌을 살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시골에는 한 집 걸로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마저 반갑다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왔을 때 개가 짖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안 짖어요. 그만큼 시골은 적막하고 너무 조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지 오래된 곳이 시골이에요. 농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내려왔고 저의 이상은 농촌 마을에 생기와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저의 정말 꿈 같은 꿈이고요.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가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다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고 이 유튜브를 보는 후배나 보시는 분들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어렵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사는 동안은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누구 뵐 때마다 질문을 어려운 거를 좀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너무 현실성 있게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말에 또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신 우리 정수현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